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가공자본을 만들어내고 정부도 조직적으로 방조해 줬죠. 초기에. 그래서 특수성이 있다고 논의되었던 것이지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가공자본으로서의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느냐?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삼성은 돈이 넘칩니다. 가공자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새누리당에서 횡령 매임 대기업 총수는 집행유예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 최저 형량을 바짝 끌어높여 나왔습니다. 자, 대기업 총수에게만 그런 법을 적용하면은 이거는 신분차별이죠. 이건 뭐 이런 인종차별법이 없습니다. 누구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로 나오고 누구는 감옥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기업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을 키워서 대기업이 됐어요. 고용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죠.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법률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되나요? 횡령 배임이 무슨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닌데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무기 또는 15년 이상 무슨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빚을 사기 위해서 비자금을 좀 조성했다. 잘못 걸려들어서 횡령 배임이 되었다. 살인죄예요. 살인죄.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여러분 동의하세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이면 이건 1급 살인죄입니다. 1급 살인죄. 우리나라는 1급 살인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놈을 때려주겠다. 그 1급 살인이거든요. 야, 재벌 회장이 대기업을 그렇게 고생해서 기업을 키워서 했는데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하느라고 좀 비자금 좀 조성했다. 왜? 정치자금 안 주면 안 되니까. 국내에는 또 안 그런가요? 이번에 저축은행 보십시오. 임석이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별거 커지도 않는 조그마한 저축은행이 그 돈 뿌린 거 보세요. 그것도 왜 뿌렸어요? 이상덕이 걸려들었지, 정두원이 걸려들었지, 모조리 걸려들었잖아요. 박지원 내일 모레 붙잡혀간다면서요. 비자금이 왜 필요하냐? 정치인들 너 때문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재벌들이 비자금 왜 필요해요? 정치인들 먹여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공무원들 먹여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 감사원, 국세청, 저축은행 돈 다 받아 처먹었잖아요. 그 왜 기업들이 돈 필요하냐? 바로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야. 너희들 때문에. 왜? 너희들이 사업을 안 해주니까. 돈 안 주면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돈 안 주면 허가를 안 해주니까. 돈 안 주면 예산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런 criminalization of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을 딱 걸려들고 돈 안 주면 통과 안 시켜주는 제도를 규제의 그물망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돈 매기라, 돈 내라. 그래야 통과되는 거죠. 그래야. 노무현 대선 자금 누가 갖다 줬냐, 이거. 노무현 대선 자금 잔금 남은 거. 그걸로 미국에 집 샀다면서요. 딸들이. 그 돈 누가 갖다 줬어요? 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준 거죠. 저거들이 안 받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안 받으면 되잖아요. 노무현은 왜 자살했어요? 이 돈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비자금. 자기들이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에요? 상속세.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상속세를 매기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상속세는 언젠가 다음에 제가 한번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상속세가 부당한 부의 세습을 막는 정의로운 세금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상속세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평생에 걸친 저축과 금약과 금수하게 살아서 모아놓은 축적물,
평생을 근면하게 일하고 전략에서 모아놓은 그 결과물을 정부가 싹둑 잘라가는 평생의 노력과 근검 전략의 윤리를 도덕적 정신을 엄벌하는 거예요. 그게 처벌하는 거라. 그 윤리적 결과물이잖아요. 상속재산이라는 게. 평생 낭비하지 않고 평생을 근검 전략에서 얼마간의 돈을 모았어요. 그걸 국가가 싹둑 잘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도덕한 그 돈이란 게 뭐냐? 도덕의 결과물이잖아요. 도덕 정신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근면하고 낭비하지 않고 모아놓은 거를 국가가 잘 죽었다 그러고 싹둑 잘라간다. 그건 인간의 평생의 도덕적 크리스탈로 된 거. 자기가 평생을 열심히 살고 저축한 거. 그 도덕의 결과물을 국가가 싹둑 잘라가고 처벌한다? 무지하게 부정의한 세금이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상속세 없앤 이유가 뭐냐? 상속세는 기껏 해봤자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 티어 텍스라 그러거든요. 상속인이 아버지가 죽어서 슬퍼할 때 너 아버지가 미안하지만 너 아버지 죽은 건 죽은 거고 너 아버지가 돈을 얼마가 남겼는데 우리가 국가 좀 가져간다 하고 7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어 텍스라 그래요. 눈물세. 근데 그렇게 해서 기껏해서 걸어봤자 모든 국가 세수의 1%를 넘지 않아요. 왜? 더 많이 걷으면은 다 빼돌리고 숨고 뭐 탈세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상속세를 없애는 게 낫겠다. 첫째, 그 스웨덴 같은 나라 상속세 다 없앴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상속세 나라 있는 나라가 오히려 희귀해요. 첫째, 도덕을 처벌한다. 평생에 걸친 근검 전략을 처벌한다. 둘째, 부정의하다. 그 자체로. 실질적이지도 실효성도 별로 없다. 세수 총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다. 다 없애는 추세죠. 스웨덴도 없앴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2세, 3세가 오케이.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아서 내가 기업 경영을 하겠다는 동안에는 오히려 생을 안 내요. 야, 그래.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해봐. 근데 네 사업하기 싫다. 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을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서 집으로 갈래. 그때 오히려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금은요, 상속받으면 오케이, 너 상속받았지, 다 내놔. 70% 뺏어가고 30% 가지고 너 집으로 가. 이겁니다. 미국 거꾸로 돼 있어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기업 경영을 하는 동안은 오케이, 너 아버지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 잘하고 있어. 세금 필요 없어. 열심히 해. 근데 너 생각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을 팔아먹고 집으로 간다? 오케이.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 이겁니다. 그걸 상속세 이연과세 제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법인세를 상속세를 지금 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야 되지만 네가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에는 이연시켜주는 겁니다. 나중에 네가 부모로 물려받은 것을 팔고 싶을 때 나갈 때 집으로 갈 때 그때 세금을 내고 가. 이건 우리나라는 물려받아서 그럼 세금 내. 그리고 넌 집으로 가. 이거. 어떤 제도가 좋을까요? 어떤 제도가 좋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부자에 대한 정오심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 상속세 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70%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건희 회장 12편법 발행 바로 그 걸려들었던 거거든요. 탈세, 배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젠 그 걸려들면 이제 살인죄에 버금가는 1급 살인죄 무기심. 나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작가들이 저거는 정돈 체포동의안도 부결세 시켰잖아요. 야, 정치인을 감히 누가 잡아가라 그래. 정치인 특권계급. 저거는 아예 체포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애들이. 국회의원 똥배지 달고. 야, 우린 이런 특권계급이야. 우린 아예 체포 자체를 거부해. 정돈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작자들이 이제 기업인은 걸려들었다 그러면 무기동영 사형시킨다. 사형에 버금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범죄화하고 출자총액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 경제민주화 시리즈 가지고 제가 이제 2번을 오늘 원래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뭐 좀 읽어볼 자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뭐, 모레쯤이나 출자 규제 이런 걸 하겠습니다만은, 출자 총액 제한 규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정부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부가 허가해주는 사업이 잘 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이권 사업이죠.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리스크 테이크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투자를 미친 듯이 했는데요. 만일에 정부가 그 당시에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있었더라면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사업에 절대 투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휴대폰 사업에 절대 투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자기 브랜드로 상품 만드는데 절대로 반대했을 거예요. 왜? 공무원은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리스크 테이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기업인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기업인들은 합리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합리적 계산을 하는 존재죠.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존재지만 리스크 테이크하는 한목적형 인간들이죠. 그런 인간들이 지도 노동을 하고 창조적 액티비티를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1+1은 2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업 활동 못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1+1은인데 어디서 공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는 사업에 결사적으로 뛰어들어서 성공시키거든요. 유니클로 같은 거 보세요. 일본에 그 바늘 하나 꼽을 수 없다는 꽉 짜여진 유통망에서 저렇게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기업가들인데 그것을 내가 이걸 해도 좋습니까? 하고 출자 규제 하면 정부 면허제로 가거든요. 출자 규제하게 되면 그 규제를 받으니까 정부에 가서 이제 내가 이거 해도 좋습니까? 하고 사업안을 내야 되죠. 그럼 정부 공무원들이 보고 이제 야, 이거 해라 하지 말라고 결정해 주는 거죠. 그 기업가가 꼭 해야 되겠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줘야죠. 돈 주면 해결되죠. 돈 주면. 그럼 이제 횡령배임죄로 잡히죠. 그럼 이제 살인죄 버금가는 징역형을 받아요. 저는 적어도 이 법치의 원칙만큼은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참 몇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죠. 법치라는 것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일단 평등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죄질을 보고 또는 그 배경적 여건을 보는 겁니다. 그 범죄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범죄가 어떤 스킴에서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법원이 야, 중국 비즈니스 하는데 엄청난 불법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된 겁니다. 그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깜판 같잖아요. 최태원 회장도 감옥에 갔고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게 말이 되나요? 똑같아야죠. 똑같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드디어 정치인은 무죄고, 기업인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인,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소위 경제민주화, 재벌 원하면 걸려들면 죽인다 고 하는 증오의 입법화라고 부를 수 있겠죠. 증오를 법으로 만든 것. 누구든지 질투하고 증오할 수 있죠. 돈 좀 있다는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단하죠. 고단하게 살다 보면 돈 있는 자들이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뭐 편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지는 만큼 고민도 많아지는 거죠. 근데 어떻든 내 인생의 고단함, 누구든지 인생은 고단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의 나이가 40, 50, 50이 넘어가면 적어도 가슴속에 한 명씩은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어도 남자의 가슴 속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50을 넘기면 누구라도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게 없죠. 왜? 미래가 창창하니까. 미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자기의 무언가의 기회를 박탈하고 자기의 무언가를 방해하고 자기의 무언가의 지장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어떤 대상물이 때려 죽이고 싶은 어떤 놈으로 자기 가슴속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마치 재벌이 그런 것처럼 재벌에 대한 정오심, 때려 죽이고 싶은 무언가의 대상처럼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이런 식의 재벌이 횡령배임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살인죄로 다스리겠다. 참 말이 된다고 이런 정오나 질투나 인생의 고단함을 이렇게 분풀이로 보복으로 그것도 아무 이유도 없이 재벌이 뭐 하는 거냐. 오히려 해외에서 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잖아요. 삼성이 어디 국내에서도 물론 국내에서도 돈 벌죠. 삼성이 버는 대부분은 90%는 해외에서 버는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중공업 이런 거는 100%입니다. 해외에서 돈 버는 게. 해외에서 돈 벌어서 국내에서 세금 내죠. 해외에서 벌어서 국내에서 내는 겁니다. 그 고용하고 우리나라 재벌들 고용 굉장히 많이 해요. 누구는 바보 같은 통계 가지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통계로 대기업이 고용 안 한다 그러는데요. 대기업들이 출자 규제, 순환 출자해서 뭐 문어발 확장한다. 문어발 확장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거기서 고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통계편에 언제 얘기를 좀 통계의 오류, 통계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고용 많이 하고 세금 내고 지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넌 너무 컸어. 너무 커서 이제 내인데 고개를 안 쳐박지. 그 금방 져. 하고 이제 죽여라는 거지. 너 좀 주고 봐. 맛 좀 봐.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 좀 잘 나가는 인간들은 전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기업에 들어가서 돈 좀 벌고 연봉이 좀 되고 하면 저 친구 말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친구인데 돈 좀 벌었어? 거들먹거려? 이번에 이 법안 내는 애들 보면 대부분 여기 뭐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에 이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검사 출신 이런 애들입니다. 그 지금 서울대 법대 나왔다. 재벌에 있는 애들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거려? 한번 죽어봐. 그 절대로 친해지면 그래요. 저 친구는 서울법대도 안 나왔는데 머리가 좋아. 당연한 얘기를. 서울법대 나온 놈만 머리가 좋습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대중들은 뭣도 모르고 재벌 욕하고 횡령배임을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하자. 아마 세계 법제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 듣고 소감이 어떤지 모르시겠네. 별로 즐겁지 않은 얘기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이다, 횡령이다, 배임이다, 이건 듣기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살인죄다, 그것도 내가 이제 반대 논리를 또 전개하니까 또 참 사람 우습게 보이죠. 야, 닌 재벌 편이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